서울의 겨울은 뼈를 애는 듯 차갑다. 김민재는 지하철역을 나서며 코트깃을 세우고 눈발이 흩날리는 거리를 걸었다. 그런데 그 순간 골목 어귀에서 웅크린 남자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남자는 낡은 재킷을 걸치고 맨발에 가까운 신발을 신고 있었다. 얼굴은 추위로 창백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따뜻했다. 민재는 멈춰서서 그를 바라봤다. 괜찮으신가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남자는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다. 기억이 없어요. 이름도, 내가 누군지도. 민재는 망설였다. 그는 혼자 사는 32세의 그래픽 디자이너로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 걸 피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이 남자, 이준혁이라 이름 붙여진 이 낯선 일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민재는 그를 자신의 작은 원룸으로 데려갔다. 따뜻한 국 한 그릇과 깨끗한 옷을 내주며 잠시 머물게 했다. 첫날 밤, 준혁은 소파에 누워 조용히 말했다. 당신, 내 남편 같아요. 민재는 웃으며 넘겼지만 준혁의 눈빛은 진지했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은 다시 말했다. 나와 결혼해 줄래요? 민재는 당황했지만 그의 간절한 목소리에 마음이 흔들렸다. 며칠이 지나도 준혁의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민재의 집에서 지내며 매일 아침 같은 말을 반복했다. 당신이 내 전부예요. 제발, 내 곁에 있어줘요. 민재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준혁의 순수함과 그 뒤에 숨겨진 미스터리에 끌리기 시작했다. 준혁은 어디서 왔을까? 왜 기억을 잃었을까? 민재는 그의 과거를 알아내려 인터넷과 동네를 뒤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준혁의 낡은 재킷 주머니에서 작은 쪽지가 발견되었다. 거기엔 강남역 12월 24일 사랑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민재의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졌다. 한편 준혁은 민재의 집에서 점차 안정감을 찾아갔다. 그는 요리를 배우고 민재의 디자인 작업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다. 하지만 밤마다 그는 악몽에 시달렸다. 누군가 날 쫓아와 나를 버렸어. 그는 흐느끼며 민재의 손을 잡았다. 민재는 그를 달래며 자신도 모르게 준혁에게 정이 들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러나 어느 날 민재는 준혁이 거리에서 노래를 흥얼거리는 걸 들었다. 그 멜로디는 낯설지 않았다. 오래전 민재가 사랑했던 누군가와 함께 들었던 노래였다. 그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준혁은 단순한 노숙자가 아니었다. 그의 과거엔 민재와 얽힌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민재는 준혁의 과거를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쪽지에 적힌 강남역 12월 24일 끈 단서였다. 그는 준혁을 데리고 강남역으로 향했다. 눈 내리는 거리. 사람들로 북적이는 역 앞에서 준혁은 멍하니 서 있었다. 여기가 낯익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재는 준혁의 손을 잡고 역 근처를 걸으며
혹시 기억을 되살릴 단서를 찾으려 했다. 하지만 준혁은 갑자기 머리를 부여잡고 주저앉았다. 아파. 누군가 날 여기서 기다렸어. 민재는 당황하며 그를 부축했다. 그 순간 한 노점상 아주머니가 다가와 말했다. 저 사람. 몇 달 전에도 여기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누굴 찾는 것 같았는데. 민재의 마음은 무거워졌다. 준혁이 누군가를 찾았던 게 분명했다. 그는 준혁을 집으로 데려가며 그의 과거를 더 알아내야겠다고 다짐했다. 집에 돌아와. 민재는 준혁의 옷과 소지품을 다시 살폈다. 그러다 작은 팔찌를 발견했다. 은색 팔찌엔 J&S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민재는 테스가 누구인지 궁금해졌다. 그날 밤 준혁은 또 악몽을 꾸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는 잠꼬대하며 눈물을 흘렸다. 민재는 그의 곁에서 손을 잡아주며 점점 더 깊어지는 감정을 느꼈다. 그는 준혁의 순수함과 연약함에 끌렸지만 동시에 그의 과거가 두려웠다. 다음 날 민재는 직장 동료인 지수에게 준혁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지수는 혹시 그 사람 실종자 명단에 있을지도 몰라라며 경찰서에 문의해보라고 제안했다. 민재는 망설였다. 준혁을 경찰에 넘기면 그의 과거가 밝혀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를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다. 민재는 결국 경찰서를 찾았다. 거기서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준혁이라는 이름의 남자는 6개월 전 실종 신고가 되어 있었다. 신고자는 그의 가족이 아니라 한 남성이었다. 최서준이라는 이름의 그 남자는 준혁의 연인이었다고 주장했다. 민재는 혼란스러웠다. 준혁이 매일 자신에게 남편이라 부르는 이유가 서준과 관련이 있을까? 민재는 준혁에게 이 사실을 말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준혁은 여전히 기억을 잃은 채 민재를 의지하며 웃었다. 민재 씨, 오늘은 내가 밥을 만들어 볼게요. 그의 미소는 민재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는 준혁을 지키고 싶었다. 하지만 서준이라는 이름은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민재는 최서준을 찾아내기로 했다. 그는 인터넷에서 서준의 이름을 검색했고 곧 그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발견했다. 서준은 30대 초반의 남성으로 사진 속 그는 준혁과 다정히 웃고 있었다. 민재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준혁이 자신에게 보여준 미소가 어쩌면 서준을 위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재는 서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이준혁 씨를 아는 분인가요? 제가 그를 만났습니다. 답장은 놀라울 정도로 빨리 왔다. 서준은 당장 만나자고 했다. 민재는 준혁을 집에 두고 서준과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서준은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였다. 그는 민재를 보자마자 다급히 물었다. 준혁이 어디 있나요? 그는 괜찮나요? 민재는 서준의 간절한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다. 서준은 준혁과 3년간 연인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6개월 전 준혁이 갑자기 사라졌다고 했다.
그는 우울증을 앓고 있었어요. 제가 더 잘 챙겼어야 했는데 서준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재는 준혁이 기억을 잃었다는 사실을 전했다. 서준은 충격을 받았지만 곧 준혁을 만나고 싶다고 했다. 민재는 망설였다. 준혁은 지금 자신에게 의지하고 있었다. 서준이 나타나면 준혁은 어떻게 될까? 민재는 자신의 감정이 이기적인 것인지 고민했다. 집으로 돌아온 민재는 준혁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준혁은 여전히 밝게 웃으며 민재 씨, 오늘은 같이 영화 볼까요? 라고 물었다. 민재는 그의 미소에 마음이 약해졌다. 그는 준혁의 손을 잡으며 잠시나마 이 순간을 지키고 싶었다. 하지만 그날 밤, 준혁은 또 악몽을 꾸었다. 이번엔 서준이라는 이름을 중얼거렸다. 민재는 가슴이 무너지는 듯했다. 그는 준혁의 과거를 돌려줘야 할까? 아니면 이 새로운 시작을 지켜야 할까? 민재는 결국 서준에게 준혁을 데려가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기 전 그는 준혁과 단둘이 보내는 마지막 시간을 소중히 하고 싶었다. 그는 준혁을 데리고 한강으로 갔다. 눈 덮인 한강변에서 준혁은 민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재 씨, 당신이 없으면 난 어떻게 살아갈까요? 한강에서의 그날은 민재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되었다. 준혁은 차가운 바람 속에서 그의 손을 꼭 잡고 당신이 내 곁에 있어줘서 행복해요라고 말했다. 민재는 그의 말을 들으며 자신의 마음이 점점 더 준혁에게 기울고 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서준과의 약속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다음 날, 민재는 준혁에게 서준의 존재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준혁 씨, 혹시 최서준이라는 이름을 기억하나요? 준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이름,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거지? 민재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민재는 서준과 다시 연락을 취했다. 서준은 준혁을 당장 만나고 싶다고 했지만 민재는 시간을 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준혁의 기억이 조금이라도 돌아오길 바랐다. 하지만 준혁은 여전히 민재만을 바라보며 매일 아침 나와 함께 있어줘라고 속삭였다. 민재는 준혁과 함께 보내는 날들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는 준혁이 웃는 모습, 요리하는 모습, 잠꼬대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다. 그 사진들을 보며 민재는 자신이 준혁을 사랑하게 되었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 사랑은 복잡했다. 준혁의 과거, 그리고 서준이라는 존재가 그의 마음을 짓눌렀다. 그러던 중 민재는 준혁의 팔찌를 다시 살펴보았다. J&S라는 이니셜은 분명 준혁과 서준을 의미했다. 그는 서준에게 팔찌에 대해 물었다. 서준은 그 팔찌가 자신과 준혁이 2주년 기념으로 맞춘 커플 팔찌라고 말했다. 민재는 가슴이 아팠다. 준혁의 기억이 돌아오면 그는 자신을 떠날지도 모른다. 민재는 준혁에게 점점 더 솔직해졌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았다. 준혁 씨,
난 당신이 행복하길 바라요. 하지만 나도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준혁은 그의 말을 듣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민재 씨, 당신은 내 전부예요. 기억이 없어도 당신이 내 곁에 있으면 충분해요. 그 순간 민재는 결심했다. 그는 준혁의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그와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싶었다. 하지만 그 결심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서준이 민재의 집 앞에 나타났다. 서준은 민재의 집 문 앞에 서 있었다. 그의 눈은 간절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준혁은 어디 있죠?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민재는 망설이다 준혁을 불렀다. 준혁은 서준을 보자 멍한 표정을 지었다. 누구세요? 서준은 충격을 받은 듯했다. 그는 준혁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잡았다. 준혁아. 나야. 서준이야. 기억나지 않아. 준혁은 고개를 저으며 민재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불안으로 가득했다. 민재는 그를 진정시키려 손을 잡았다. 서준은 민재에게 따졌다. 왜 저에게 바로 연락하지 않았죠? 그는 내 연인이에요. 민재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준혁 씨는 기억을 잃었어요. 당신을 아예 모르고 있어요. 서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준혁을 바라봤다. 그날 밤 민재는 서준과 준혁을 둘 다 집에 머물게 했다. 서준은 준혁에게 과거의 추억을 이야기하며 그의 기억을 깨우려 했다. 하지만 준혁은 점점 더 불안해졌다. 모르겠어요. 머리가 아파요. 그는 결국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민재와 서준은 거실에서 마주 앉았다. 서준은 준혁과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그들은 대학에서 만나 사랑에 빠졌고 함께 미래를 꿈꿨다. 하지만 준혁의 우울증과 가족의 반대로 인해 갈등이 생겼다고 했다. 그가 사라진 날, 우린 크게 싸웠어요. 내가 그를 더 붙잡았어야 했는데 서준은 눈물을 흘렸다. 민재는 서준의 진심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준혁이 자신에게 의지하는 모습, 자신과 함께 웃는 모습을 떠올리며 혼란스러웠다. 그는 준혁을 사랑했지만 그의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준혁은 민재에게 말했다. 서준 씨가 날 사랑했다는 거 믿겨요. 하지만 난 지금의 내가 좋아요. 당신과 함께 있는 내가. 민재는 그의 말에 가슴이 뛰었다. 하지만 그는 준혁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고민했다. 민재는 준혁과 서준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는 준혁의 기억이 돌아오길 바랐지만 동시에 그를 잃고 싶지 않았다. 서준은 매일 민재의 집을 찾아와 준혁과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준혁은 여전히 서준을 낯설게 대했다. 어느 날 민재는 준혁을 데리고 병원에 갔다. 의사는 준혁의 기억 상실이 심리적 트라우마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의 기억은 강한 감정적 자극으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의사의 말에 민재는 희망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다.
민재는 준혁에게 과거의 사진을 보여주며 기억을 되살리려 했다. 서준이 준 사진 속에서 준혁은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준혁은 사진을 보며 혼란스러워했다. 이게 나라고. 하지만 난 지금이 더 행복해. 민재는 준혁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는 서준에게 솔직히 말했다. 저도 준혁 씨를 사랑해요. 하지만 당신이 그의 과거라면 저는 그의 현재예요. 서준은 분노했지만 결국 준혁의 행복을 위해 물러나겠다고 했다. 하지만 서준의 퇴장은 오히려 준혁을 불안하게 했다. 그는 민재에게 매달리며 말했다. 나를 떠나지 마세요. 당신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민재는 그의 간절함에 마음이 아팠다. 그는 준혁을 안으며 약속했다. 내가 곁에 있을게요. 그날 밤 준혁은 민재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다. 꿈에서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게 당신이었으면 좋겠어요. 민재는 그의 말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준혁을 사랑했지만 그의 과거를 완전히 지울 수 없음을 알았다. 민재는 준혁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마지막 시도를 하기로 했다. 그는 준혁을 데리고 강남역 12월 24일 이 적힌 쪽지의 장소로 돌아갔다. 12월 24일 강남역은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가득했다. 민재는 준혁의 손을 잡고 쪽지에 적힌 장소를 찾아갔다. 그곳은 역 근처의 작은 공원이었다. 준혁은 공원을 보자마자 멈춰 섰다. 여기. 내가 여기 있었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재는 준혁을 조용히 지켜봤다. 준혁은 공원 벤치에 앉아 눈을 감고 깊이 숨을 쉬었다. 갑자기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서준. 나를 여기서 기다렸어. 민재는 그의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다. 준혁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다. 그 순간 서준이 공원으로 들어왔다. 그는 민재와 준혁을 보며 다가왔다. 준혁아. 기억났어. 준혁은 서준을 보며 미소 지었다. 조금. 당신이 날 사랑했지. 서준은 눈물을 흘리며 준혁을 끌어안았다. 민재는 그 모습을 보며 한 발 물러섰다. 그의 가슴은 아팠지만 준혁의 행복이 우선이었다. 그는 조용히 공원을 떠나려 했다. 하지만 준혁이 그의 손을 잡았다. 민재 씨. 가지 마세요. 당신도 사랑해요. 민재는 충격을 받았다. 준혁은 서준과 민재. 두 사람을 모두 사랑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억이 돌아오면서도 민재와 보낸 시간이 자신을 새롭게 만들었다고 했다. 서준은 준혁의 말에 혼란스러워했지만 결국 그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다. 민재와 서준은 준혁을 위해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다. 그들은 준혁의 행복을 위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기로 했다. 민재는 준혁과 함께 살며 그의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길 기다렸다. 시간이 흘렀다. 준혁의 기억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는 민재와 서준
두 사람과 함께 새로운 삶을 만들어갔다. 민재는 준혁의 곁에서 그의 웃음을 지켰다. 서준은 준혁의 과거를 채워주며 그를 다시 알아갔다. 민재는 준혁과 함께한 날들을 기록한 사진첩을 완성했다. 그는 준혁에게 그 사진첩을 선물하며 말했다. 당신의 과거가 뭐든 난 당신의 현재를 사랑해요. 준혁은 그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민재를 끌어안았다. 서준은 준혁과 민재의 관계를 받아들였다. 그는 준혁에게 말했다. 너만 행복하다면 난 어떤 모습이든 괜찮아. 세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만들어갔다. 어느 겨울날, 민재와 준혁은 다시 강남역 공원에 갔다. 눈이 내리는 벤치에 앉아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았다. 준혁은 말했다. 기억이 없어도 당신들이 내 곁에 있으면 난 충분해요. 민재는 준혁의 말을 들으며 사랑이란 완벽한 소유가 아니라 서로를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는 준혁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우리 함께 행복합시다. 그들의 이야기는 완벽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갔다. 서울의 겨울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들의 마음은 따뜻했다.